안녕하십니까. 백승조입니다. 오늘도 쾌청한 봄 날씨입니다. 그렇지만은 여러분이 직접 체험하시는 바와 같이 2달여 이상 코로나 사태가 지속됨으로써 우리 일상이 정상적이지 않으면 여러분이나 저나 똑같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 면에서 짜증스럽고 스트레스 받을 만하고 일상이 정상적이지 못함으로써 여러 가지 먹고 사는 문제, 차질이 예상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아침 뉴스 중에는 관련해서 한국인은 외국에서 냉대받는데 우리 정부가 격리 내한 외국인에 대해서 생활비를 45만 원까지 지원하는 뉴스가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국제법적 관점에서 과연 정부의 이런 조치가 타당하고 형평성에 부합되는지에 대한 여러분의 관심을 한번 짚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뉴스에 따르면 외국인 입국자의 감염증 진단비, 생활비 지원을 둘러싼 비난 여론이 들끓고 있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진단 검사 비용과 치료비 무료 지원에 이어서 생활비 지원에 나선 데 따른 반발이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23일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따르면 정부는 14일 이상 격리되는 장기 체류 외국인에 한 달 45만 원 가량의 생활비를 지원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지난 20일부터 유럽발 입국자 대상 검역을 강화한 데 따른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세계 여러 나라들 대다수의 나라는 자국의 외국인 입국을, 특히 한국인 입국을 거절하는 상황에서 우리는 그 반대로 갖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부담이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전혀 예사로워 보이지 않다는 점입니다. 사고본부 브리핑에 따르면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격리하게 되면 내외국인에 관계없이 일단 지원하도록 되어 있다며 불가피하다는 측면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만 외국인의 경우 생활지원비를 가국 수가 아닌 1인의 한정에 적용하고 유급 휴가비도 1인 13만 원에 상한해서 지원한다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인터넷상에서는 세금 낸 사람 따로 있고 쓰는 사람 따로 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외국에 나가서 복인자 취급을 받는데 우리나라는 외국인에 대해서 너무 친절하다. 빚장 연 것도 모자라 치료에 생활비까지 지원하냐는 등의 반응이 잇따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코로나 확진자의 해외 유입 사례가 늘고 있는 만큼 외국인에 대한 이런 방식의 지원이 재정 부담을 키울 것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고려대 예방의학과 교수께서는 본인이 출장 등 필요에 따라 들어오는 것인데 소속 회사에서 당연히 비용으로 처리해야 한다며 건강보험 재정이 고갈되어 가는 상황에서 외국인 생활비 지원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취약계층 지원에 집중해야 한다라는 그런 의견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일리 있는 의견이 아니냐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논란을 의식한 듯 중앙방역대책본부장께서는 브리핑에서 외국인이 생활비 지원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지침이나 방침이 결정되지 않았다면서 결정되면 별도로 설명하겠다고도 했습니다. 이거 무슨 말입니까? 하명을 기다린다는 말이 되겠죠. 아직 정부 차원에서 결정이 안 되고 단지 법령에 근거가 있으니까 이렇게 지급하고 있는 그런 상황을 암묵적으로 표시해주고 있는 듯합니다. 그러면서 본부장께서는 2차, 3차 감염 피해가 우려된다며 전파를 차단하는 목적으로 강제 격리하고 치료를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고나 건강보험을 통한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만약에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들처럼 외국인의 어떤 입국을 특히 코로나 사태와 관련해서 강력한 조치를 취한다면 이런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상식 수준에서의 판단을 우리가 떠올려 본다면 우리 정부는 전혀 좀 예사롭지 않고 준비되지 않는 상황에서 상황 발생에 따라서 임기응변식으로 대처하는 것이 아니냐는 그런 비판의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최근 전 세계 코로나 대유행으로 감염자가 급증하면서 중국 대다수 지역과 미국, 하와이, 필리핀 정부 등 세계 여러 나라들이 방역 조치 목적으로 격리 비용을 개인에게 부담시키는 그런 조치를 일반화하고 있는 그런 것이 외신을 통해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국제법에 의하면 국제관계상 상호주의라는 그런 원칙이 있습니다. 국제관계와 조약에서 상호주의 원칙은 상대국이 우호적이면 역시 우리나라도 우호적으로 대응하고 만약 비우호적이면 역시 우리나라도 비우호적으로 대응하는 그런 원칙으로서 이것은 관례가 아니라 법적 원칙으로 일반적으로 승인돼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진하게 우리가 정부 차원에서의 어떤 대책이 구체적으로 설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에 규정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외국인에게도 우리나라 사람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경제적 지원을 도모하는 것, 물론 어떤 그 인권적 차원에서라든지 어떤 불가피성을 감안해서 정부 차원에서 그렇게 하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할 수도 있지만은 우리가 국제 관례상 이 호구로서의 어떤 그런 입장에서 이렇게 하는 것은 좀 우리나라의 위상에 걸맞지 않은 조치가 아니겠느냐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좀 정부의 어떤 그 행태가
너무 답답하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여론이 들끓음에 대해서 외교부 고위당직 당국자께서는 기자들과 만나서 중국에서도 자부담 사례가 늘고 있고 이외 국가들에서도 그런 움직임이 보인다며 추세를 지켜보면서 우리 입장을 어떻게 정해야 할지 판단해 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이런 것도 눈치 보면서 해야 되는지 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외교는 가장 국가 간에 있어서의 어떤 그 신뢰 관계를 전제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점에서, 그리고 최근에 있어서 이런 코로나 사태와 같은 역병이 몇 년을 기간으로 해서 주기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본다면 외교부 당국 입장에서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이런 것도 좀 정비되어 있지 않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한다는 점에서 전혀 국가 경영에 있어서의 어떤 그 ABC가 예사롭지 않다는 말씀을 여러분한테 드리고 싶습니다. 추세를 지켜보겠다는 것, 그리고 추세에 따라 우리 입장을 정해서 45만 원 안 줄 수 있다는 것, 여러분은 이 외교 당국자의 우유부단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좀 답답하게 보입니다만, 본인들이 출장 등 필요에 따라서 들어오는 것인데 소속 회사 등에서 당연히 비용을 처리하도록 안내하는 이런 절차만 거친다면 충분히 해소될 수 있는 문제인데, 모든 것들을 대충 준비해 놓지 않은 상태에서 법에 걸리지 않으니까 이렇게 한다는 것, 고도화된 선진국으로서의 어떤 대한민국이 유상에 비춰서 정부의 어떤 그 위기상 대응 능력에 있어서 도대체 어떻게 준비하고 대처하는지 답답하기만 하다는 말씀을 여러분한테 드려보겠습니다. 45만 원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래 본다면 요새 외국에서 대한민국이 문이 활짝 열려있기 때문에 자신의 어떤 예방 차원에서 우리나라에 입국한다라는 그런 어떤 외신도 있고 본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신중히 대처해 주시기를 간곡히 바라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합니다.